안녕하세요. 문제가 여전히 어렵죠?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오늘 아마 55점은 넘을 거예요, 무조건. 평균이. 평균이 55점을 넘을 겁니다. 평균이. 평균만 넘기자고 그랬어요. 다른 학원이 지금 55점 다 넘겼거든요. 이 문제를.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단순형, 다음에 판례의 태도, 다음에 응용된 문제들 세 가지를 모두 커버하고 가야 된다. 오늘은 단순형 연습, 그다음 판례의 태도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지문이에요. 이 단순형 문제가 떴을 때는 꼭 명심할 게 뭐라고 그러냐면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X파로 나가야 돼. 그냥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거나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왜 시작하자마자 한숨부터 시작. 부동산도 틀렸죠? 이거 못 봤으면 이거라도 봐야죠. 부동산도 틀렸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래야 되죠. 중개상물에 대하여.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도 틀렸죠? 권리의 득실 변경에도 빠졌죠?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을 혹시 치셨다. 그러면 손 들고 반성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개업공사라 함은 자, 개업공사라 함은 개설 등록만 떠올려야 되죠?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빠져야 돼요. 왜 이게 틀렸냐면요. 보세요. 개공은 지금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시는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래버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갖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않습니까? 법인과 중개인이 안 들어갔죠 지금.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틀렸고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된다. 다음 소속공사라 하면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법인인 개업공사 이 말이 들어갔죠? 틀렸어요. 다음에 소속공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다 맞았는데 괄호 속에 있는 말도 이제 시험에서는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 3번 틀렸고 4번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뭐로 출발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없고 개업공사에 소속된 이렇게 나왔죠? 바로 X 나와버려야 돼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단순 업무가 나와야 되죠?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개업은 세 글자, 세 가지 요소.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로 출발하죠. 맞고 일정 보수를 받고 맞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자 이제 2주차를 접어들었는데 내가 지금 1주차, 2주차 문제지를 같이 놓고 순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번호도 비슷해요. 용어의 정의를 계속 틀렸다. 아니면 두 번 중에 한 번이 틀렸다. 이런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꼭 보완이 되는 겁니다. 백지 상태라는 것은 해설을 듣고 아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혼자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떠올리면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 향상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판례의 태도 중개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요게 차라리 더 쉬워요. 이게 요즘 판례는 계속 안 내고 있고 응용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거는 가볍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1번 지문은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틀린 것 그랬는데 자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하는 거죠. 그럼 맞았고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에 양도가 돼 권리금을 수도락 중개였습니다. 중개 아니죠? 잘 알고 있고 자 다음에 부동산 중개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업에 해당될 수 없다. OX, X 부수하여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 일단 3번이 됐네요. 그러면 요거와 유사 지문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와 유사 지문이 금전 소비대차기야.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면 이건 대출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면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금전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개업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아주 잘 내는 질문입니다. 3번.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다음 4번 질문은 알아만 두자고 그랬는데 이건 지난주 연습을 했어요. 우리 중개 행위는 상행이라고 그랬죠. 기본적 상행이고 그럼 그 상행인 중개로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써줬다. 잔금채무에 대한 보증각서를 써주는 행위도 이건 상행에 해당한다는 게 팔렸죠.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중개이정의상 그 밖의 권리의 범위는 중개대상 권리를 말하죠. 저당권, 담보물권 포함하고 있죠. 단 질권 제외예요. 그러니까 5번 맞는 겁니다. 이 신청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단 질권 제외예요. 이게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저당권이 중개상 권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 판례 태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판례가 뭐냐?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를 꼭 받아야 되죠. 그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랬다 걸린 거예요. 이건 그럼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처벌 대상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 또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로 갑니다. 우리 다른 학원에서는 이 문제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50%도 못 맞췄어요. 나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거 중개대상물 박스형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난이도 하예요. 중개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랬는데 그럼 OX로 갑니다. 등기한 소무집단 OX 5 이게 임목이죠. 그래서 수목이 집단은 명인망벌을 갖췄거나 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등기소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이게 임목이고요. 광호권 X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지 중 도로의 정지 5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낸 바가 있죠.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붙었거나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되는 거죠. 도로의 정지인 사유주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한 수목이 집단 되고요.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뭐죠 이거? 이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따로 있어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엔 대토권입니다. OX, X고 경매 X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가압류된 아파트도 되는 거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사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몇 개입니까? 3개. 해당하는 것도 3개고 아닌 것도 3개죠. 거꾸로 쓸 일은 일단 없고 일단 그러면 3개인데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을까? 3개가 2번에 있죠 지금. 3번에 턱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시험에서는 1번에 1개, 2번에 2개, 3번에 3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연습인지라 이제 약간이라도 좀 장난은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40%밖에 못 맞췄어요 이걸. 그래서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 학원 한번 봐야지 이따가.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문제였고 요즘 중개사물은 너무 쉽게 내기 때문에 올해는 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인사 정책심의회 올해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정책심의회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는데 시험에서는요 이게 필수기관이냐 임의기관이냐 잘 안 물어봐요 솔직히. 근데 공인인사 정책심의는 국토교통부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수기관 아닙니다. 바로 정답이었어요.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고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의기관으로 바꿔놨다고 그랬죠 이거. 원래 둔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위원장 국토부제 1차 권한으로 맞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이 추가한 거죠.
그래서 위원회 임명 위촉은 국장이 한다. 그럼 해촉도 국장이 하겠네요.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거 소집 통지해야 되죠. 긴급 사유가 없는 한 며칠 전까지 7일 전이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야 전등 소 등 소집 통지 7일 전까지 해야 된다. 긴급 사유가 있다면 전날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일단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이거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있죠. 지금 기피 신청하면 이 점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명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산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기억하지 말고 위원회 수를 정할 때 위원장 1명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냥 포함하여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18로 기억했어요. 그래서 구성합니다. 임기 몇 년? 임기 2년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 생각보다 제척사유를 지금 잘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제척사유. 그럼 제척사유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만약에 그 안건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안건 당사자가 법인인데 그 법인의 임원인 지위가 있다든가 이런 관련자죠. 또 자문을 한 적이 있다든가 감정을 한 적이 있다든가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대리한 적이 있어요. 모두 이 관련자죠. 그러면 스스로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회피를 해줘야 되고 회피하지 않으면 국장이 해촉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냐 이거는 별도로 암기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냈어요. 없다. 그럼 이 질문은 일단 OX, X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부교수 이상의 직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의 직에 있는 자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이따가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에 심의 의결 사항이 뭐냐? 이것도 암기하지 말고 이해만 하자 이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심의 의결 사항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잖아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그럼 이 사항은 심의 의결 사항이 맞는데 여기서 이걸 결정했다면 시도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로우 해줘야 되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다가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게 보증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 의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기타 심의 의결 사항이 뭐냐?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럼 국장이 시행할 때는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알고 있고요.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을 하면 여기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했는데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거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요 내용. 그래서 이게 바로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짝수회 문제예요. 짝수회. 그러면 28회 때 냈고 30회 때 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몇 회? 32회. 그러니까 이제 출제 순서가 된 거니까 일단 감을 꼭 잡아두시고 작년 시험에서는 자격증 양도 대여와 부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이제 순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다 봤고요. 그럼 이제 5번 문제 개설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개설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을 지금 작년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 기준과 약간 절차적인 문제 오늘은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옳은 것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는데 지금 갑군에 등록을 한 자가 을군에 또다시 등록을 했어요 이거. 이중 등록이죠. 그럼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으면서요. 이중 등록은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나왔어야 됩니다. 눈을 의심했죠. 이게 진짜 맞나? 이제 장난친 거 아니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 나오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질문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인증사는 그의 자격증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 첨부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 자격증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지가 확인 들어가죠. 그러나 이거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돼, 안 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첨부해야 되죠.
다음에 실무기록수록증 4번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칙 첨부해야 되죠. 원칙. 다만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 번호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이때는 제출을 생략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실무교육수록증 4번 원칙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는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면 대장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사실수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였고요. 다음,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인사인 개공이에요. 소속공사입니다. 이자는 직원이죠,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공이에요. 근데 이 개공이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지금.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했습니다, 소공이. 그러면 이 개공의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바로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묻는 거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사원이죠. 이자는 결격이죠.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에요. 이걸 묻는 거지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연습함으로써 이걸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 발생 당시지 처분 당시 임원사원이 아니에요. 그럼 직원인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3번. 자,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의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 등록증을 기록해야 된다. OX. 7일 내 등록증 유란 얘기 없어요. 7일 내 등록 통지만 하는 거죠. 통지만. 보증 설정 사항으로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기록하게 돼 있죠. 7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그래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개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 이거 대여죠. 그럼 지금 개공이었죠? 그러면 하게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뭐예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의 지문 잘 내요. 그러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 대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래야 됩니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 잘 내요.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자가 만약에 개공이었다. 그럼 이거는 필취죠.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근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한 자가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였다면 자격 취소라고 나와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개공이니까 필취예요. 등록 취소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이때는 자격 취소죠. 감 잡혔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1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결격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문제는